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은근히 무시하고 속으로는 깔보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느 순간부터 얘는 내가 뭐라고 해도 절대 화를 안 내네. 저 사람은 항상 도와주니까 좀 이용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점은 상대가 대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웃으며 무시하고 도움을 가장해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다는 말에 약합니다. 넌 진짜 착해. 너처럼 마음 좋은 사람 처음이야. 이 말이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착함이 배려가 아니라 제일 만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자주 겪고 있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호구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와 배려는 실망이 되고 우정은 무시로 변하며 결국 상처받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관계를 위협하는 징조입니다.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할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은진 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정은진 씨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좋은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원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남들보다 늦게 퇴근합니다. 은진 씨, 이것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은진아, 나 오늘 바빠서 네가 좀 대신해줘. 항상 이런 부탁이 들어오면 그녀는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마움은 사라지고 그녀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동료의 실수까지 그녀에게 떠넘기며 은진 씨가 정리 잘하니까 이것도 좀 해줘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아파서 하루 결근했을 때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진이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되네. 내일부터 나오겠지 뭐. 걱정이나 위로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은진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만만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구가 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항상 부탁을 들어줘도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고마움이 사라진 순간부터 착함은 이용당함이 되고 그 관계는 불균형한 힘의 구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중에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만 항상 양보하고 나만 먼저 연락하고 내가 도와주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한 건 아닌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호구로 살지 않도록 정확한 5가지 신호를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까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번에는 2번째 신호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 신호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상대가 나의 말을 자주 끊거나 무시할 때입니다. 이건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농담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말은 늘 뒷전이고 상대의 말만 중요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서진호 씨의 사연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서진호 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오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웠던 친구 이동현 씨와의 관계는 늘 웃음과 배려로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이상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진호 씨가 이야기를 꺼내면 동현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됐고, 그 얘기는 재미없잖아. 야, 그 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말 있어. 또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진호는 약간 감성파라서 늘 이런 얘기하잖아. 우린 실속파인데 그치? 이런 식의 말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진호 씨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동현 씨는 진호 씨의 착한 성격과 늘 양보하는 태도를 자신의 무대 장치처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이 자꾸 끊기고 진지한 이야기가 농담으로 흘러가며 의견을 말했는데 넌 뭘 몰라, 넌 그런 거랑 안 어울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경험.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내 말이 자주 무시된다는 건 상대가 나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식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점점 조연이 되고 결국엔 배경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존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 무시당한다면 그건 이미 서열이 정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내 말은 왜 늘 중간에 끊기지?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미안해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난인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명백히 여러분을 가볍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한 철학자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준 만큼 사랑받는다. 말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 반대는 여러분을 호구로 여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와 함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더 깊은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 때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어쩌다 한번 연락이 오는 것도 당연한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명확한 패턴이 생깁니다. 바쁠 때는 감감무소식, 필요할 때만 반가운 인사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친구나 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대전 서구에서 제보해준 한 학부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씨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같은 반 엄마들 중 특히 가깝게 지낸 이정아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학교 얘기로 시작해 같이 카페도 가고 조용히 육아 스트레스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아 씨가 혜영 씨에게 연락하는 시점이 이상해졌습니다. 혜영 씨, 혹시 지난번 학부모 회의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이번 모임 날짜 기억나죠? 제가 깜빡했는데 알려줄래요? 그때 준비물 뭐였는지 다시 알려줘요. 이런 요청이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혜영 씨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사람, 챙겨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정아 씨 아이 생일엔 혜영 씨가 선물을 챙겨줬는데 정작 혜영 씨 아이 생일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영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나, 얘 친구 맞았던 걸까? 내가 사람을 너무 잘못 본 거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그건 여러분을 친구가 아닌 기능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다정하게 다가와 너밖에 없더라. 너라서 말하는 거야 하며 여러분을 감동시키지만 여러분이 필요할 땐 전화기 넘어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길게 갈수록 여러분의 자존감과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챙기는 것. 그게 없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래는 지금이라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중국 고전 중 한비자의 한 구절을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사는 자는 이익을 줬고 떠나는 자는 손해를 느낀다. 상대가 여러분 곁을 맴도는 이유가 진심이 아니라 이익이라면 그건 이미 인간관계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상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곁에 머물고 여러분이 힘들 때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었다면 그 관계를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와 함께 조금 더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관계입니다. 칭찬은커녕 고마움도 드물고 늘 뭔가 빠졌다는 지적만 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지 않으신가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하연 씨는 오랜 친구인 김정수 씨와의 관계 때문에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연 씨는 평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를 잘 챙기고 늘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정수 씨와 친해진 건 대학교 시절 동아리에서였습니다. 둘은 수십 년을 알고 지냈고 정수 씨는 하연 씨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든든한 친구 같았습니다. 문제는 하연 씨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거나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정수 씨가 늘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아. 하연아, 넌 그런 거 잘 못하잖아. 하연 씨는 처음엔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수 씨와 대화를 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지고 자신감이 꺾였습니다. 내가 진짜 부족한가?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점점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하연 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정수 씨에게 전했을 때였습니다. 그 자격증 요즘 아무나 따는 거잖아. 넌 이제 뭐 할 건데? 그 말 한마디에 하연 씨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수개월간 밤새워 공부하고 애써 얻은 성과를 친구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폄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외부의 비난보다 가까운 사람의 지속적인 부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은커녕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응원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 혹은 자신보다 앞서지 않길 바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그 정도면 만족해? 역시 너는 그런 거랑 안 어울려.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지배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을 자기 아래에 두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무형의 지배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친구고 마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나는 널 위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자신의 기분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한 뒤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여러분이 조금만 잘해도 잘했어, 고생했어,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고사성어를 떠올려 봅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진짜 인연은 여러분이 자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질투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했음에도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자꾸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호구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부탁했냐? 우리가 남인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잖아. 하지만 이 말 속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최유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림 씨는 회사에서 팀원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차분한 성격의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의 선배인 정우진 씨가 늘 유림 씨에게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 좀 대신해줘. 이번 회의 자료 네가 정리하는 게 어때? 커피 한 잔만 타줘. 처음엔 직장 내 예의라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던 유림 씨는 이후 점점 업무 외의 일까지 책임지게 되었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정우진 씨의 노트북까지 치워주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림 씨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 너 진짜 별나다. 이 정도도 못 받아줘? 아참, 요즘 애들 참 어렵다. 그 한마디에 유림 씨는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며칠을 괴로워하다 결국 회사에서 정신건강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의 선을 무시한다는 것은 단지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경계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좀 불편해요. 이 부분은 제가 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호구로 여기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모든 관계에서 불안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자유와 경계까지 함께 존중하는 것이다.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늘 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내 부탁은 무시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내 필요와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기준만 들이대는 사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지금이라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경계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신호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좀 더 깊은 시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항상 부탁을 들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둘째, 당신의 말을 자주 끊거나 무시하는 사람. 셋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넷째,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째, 여러분의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람.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인연이 아니라 이용하고 소비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 전문가로 잘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강지훈 박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5가지 신호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강 박사는 인간관계를 보이지 않는 힘의 줄다리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줄다리기는 서로를 당기기도 하지만 밀어내기도 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끊임없이 당기기만 한다면 결국 상대는 지쳐서 줄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호구로 보이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와 배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당연함이 되면 상대는 여러분을 자기 편의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때부터 존중은 사라지고 이용만 남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심리상담사 박민영 선생님의 경험담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늘 이렇게 당하고만 살까요? 왜 사람들은 저에게만 부탁하고 제가 거절하면 갑자기 나쁜 사람 취급을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처음부터 상대가 선을 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보냈을 때 여러분이 좋아, 괜찮아라고 웃으며 받아주고 한 번 더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좀 쉬어. 근데 이것만 좀 해줄래?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은 결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연이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소모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마지막 말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남기는 말이 어떤 말인지 보라. 정말 인연인 사람은 떠날 때도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함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호구로 본 사람은 떠날 때 비난을 남기고 원망을 남깁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인격 있는 존재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단 1초라도 머뭇거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더는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것은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호구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착한 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성품이죠. 하지만 그 착함이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유지된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5가지 신호. 첫째, 약속을 어기고 늘 변명하는 사람. 둘째, 사소한 부탁도 늘 여러분에게만 시키는 사람. 셋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엔 외면하는 사람. 넷째,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을 부족하게만 여기는 사람. 다섯째, 경계선을 무시하고 계속 선을 넘는 사람. 이 5가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인연이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인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중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괜찮지만 이런 건 힘들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균형을 점검하세요. 상대에게 주는 만큼 나는 받고 있는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가? 일방적인 흐름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 그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상대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세요. 늘 의심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관계보다 작은 말에도 감사를 전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웃으세요. 다섯 번째,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자책이 아닌 자기 존중으로 바꾸세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두려워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도 습관처럼 의무처럼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인연은 억지로 이어붙인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중 위에 쌓여야 비로소 평생 인연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 어떤 말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지, 어떤 행동이 나를 작게 만드는지.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